지갑못을 모르면 하나마나. 상권 분석 기본 개념 1편 지갑목. 이제 10년이 지난 프로그램이지만 요즘도 케이블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더 지니어스 프로그램이 추천되면 가끔 눌러보곤 하는데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주변에 꽤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회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제시하는데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채널을 돌려버린 분들도 있었지만 막상 출연자들이 한두 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느 부분에서 머리를 잘 써야 높은 득점을 할 수 있는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원래 뭘 하든 룰 설명은 잘 안 듣고 해보면 안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보고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빨리 배우기도 하고요. 갑자기 예전 TV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얘기할 지갑목이라는 개념이 게임 이론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더하면 항상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는 게임을 말하죠. 한쪽이 10을 가져가면 다른 쪽은 10을 잃는 게임입니다. 또 풍선효과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인데요. 한쪽을 규제로 막아놨더니 다른 쪽으로 문제가 터져서 생긴 용어입니다. 두 용어 모두 쉽게 얘기하면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한쪽의 증가가 한쪽의 감소를 가져온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그 개념을 뼛속 깊이 인지하는 게 상권에서 장사에서 분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8월 말부터 연말까지 다양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듣고 찾아오신 분들은 이 개념이 모든 상권과 업종 분석의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개념을 반드시 가정하고 분석된 숫자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더 지니어스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게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7명의 플레이어는 4번의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게임이 시작될 때 플레이어는 나이와 신장에 합산된 숫자만큼 가넷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한번 시작할 때마다 마스터는 플레이어들의 가넷을 각각 다른 비율로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거와 지급은 그 당시 플레이어들이 보유한 가넷에 비례해서 전체 보유 가넷의 10% 수거, 20% 지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4번의 게임이 끝나고 나서 플레이어들은 처음 지급받았던 내 가넷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룰을 설명하고 나니 진짜 게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룰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지금부터는 그 게임의 결과가 어땠는지 실제 숫자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부터 세종까지 17개 플레이어가 외식이라는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마스터가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준 가넷은 총 881개였고요. 나이가 많고 덩치가 컸던 서울이 229개, 경기가 204개, 부산 55개, 경남 48개, 인천 46개 순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렇게 규모와 나이에 따라 순서대로 배분했더니 울산, 제주 17개, 가장 나이와 크기가 작았던 세종 4개까지 모두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마스터가 처음부터 가넷을 수거해 갑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다는 이유로 전체 10%의 가넷을 걷어버렸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조금씩 다른 비율로 가넷을 내놓았는데요. 그 와중에 가넷을 지키면서 전체 비율에서는 증가한 전남, 강원, 경남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내놓으면서 전체 몫이 작아진 대구, 부산, 인천, 경북이 하위권을 차지합니다. 몸집이 커서 가넷도 많이 받았던 서울, 경기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란히 12, 13위로 하위권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자 마스터는 다시 한번
14%의 간εθ을 수거해갑니다. 잠깐일 줄 알았던 전염병은 장기화되고 국제 분쟁은 더 심각해졌다는 이유에서였죠. 이번에도 플레이어들이 각각 다른 비율로 간εθ을 내놓았고 두 번째 판의 승자를 가립니다. 1등은 경기, 2등 제주, 3등은 경북이 위치합니다. 반대로 하위권에서는 1위 서울, 2위 대전, 3위 인천이 보이죠. 첫 번째 판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서울과 경기의 명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명은 1위로 오르고 한 명은 17위로 떨어졌죠. 세 번째 게임에서는 마스터가 21%의 간εθ을 지급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은 이제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판이 바뀌는데요. 두 번째 판에서 꼴등을 했던 서울이 갑자기 1위로 올라서고 반대로 1등이었던 경기가 꼴등에 가 있습니다. 제주는 두 번째 판에 이어 세 번째 판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면 부산, 인천이 자기 몫을 챙기면서 몇 계단 상승한 데 비해 대전은 세 번째 게임에서도 몫을 뺏기며 하위권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판에서 마스터는 25%의 간εθ을 추가 지원합니다. 두 번의 긴축 재정으로 얼어붙었던 경제에 보복 소비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른 게임이 모두 재미를 못 보는 가운데 돈 쓸만한 데는 먹고 노는 것뿐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판에서는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6대 광역시가 상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플레이어들이 마지막에 그나마 본전을 조금 찾는 모습이죠. 반대로 승승장구하던 제주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의 승자이자 몸집이 가장 큰 서울과 경기도 뒤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요즘은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6대 광역시가 좋고 특히 인천, 대전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서울, 경기는 요즘 주춤한 상태고 제주에도 위기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판까지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승자를 가려야겠죠. 최종 승자는 네 번의 게임 결과를 총 합산한 결과입니다. 1등은 경기네요. 두 번째 판을 압도적으로 늘려놓은 탓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떨어지고 있어도 아직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는 제주인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판까지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마지막 판에 많이 잃었음에도 2위를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전남이네요. 전남은 첫 번째 판에 승기를 잡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렇다 할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잘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가장 많이 뺏긴 지역은 서울입니다. 세 번째 판 말고는 계속 하위권에 있으면서 가진 것을 많이 내준 꼴이 되고 말았죠. 두 번째는 대전인데요. 마지막에 힘을 냈지만 아직은 본전을 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몇 판 더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세 번째는 경남입니다. 첫 번째 판 이후로 계속 내주기만 하면서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 연도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국 외식 시장의 변화를 게임으로 설명한 결과입니다. 매년 마스터라고 표현한 외부에 큰 충격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각 지역들이 플레이어로서 경쟁했고 그 결과 매 판마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게임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보면 늘어난 쪽과 줄어든 쪽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트렌드 또는 유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번에는 서울이 마스터가 되어 다시 같은 게임을 진행해 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덩치가 컸던 것처럼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중구의 덩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게임 결과 최종 승자는 중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 순이었죠. 성수동이 뜬다, 익선동이 뜬다, 용리단길이 뜬다. 이런 게 다 숫자와 순위로 증명됩니다. 반면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순으로 가진 것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비중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중심부에 밀집하고 동쪽과 서쪽에 몰린 반면 남쪽과 북쪽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남 3구에서는 강남과 서초가 감소하고 송파는 증가했으며 마용성은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봉, 강서, 강동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 게임을 다시 강남구를 마스터로 22개 행정동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해봅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이 1등이고 서울에서는 강남이 1등이었는데 강남에서는 역삼 1동이 1등이죠. 그러니 강남이 우리나라 최고 상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결론으로 가볼까요? 강남구에서의 승자는 압구정, 청담, 신사, 도곡, 일원동입니다. 강남구만 놓고 보면 위쪽 동네, 아래쪽 동네가 많이 늘었죠. 반면 역삼 1, 2동, 노년 1, 2동, 삼성 2동과 같이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감소했습니다. 역으로는 강남역, 역삼역, 설릉역에서 포스코 사거리까지, 신노년역, 언주역, 선정릉역까지 주로 직장과 밀집 지역이죠. 자, 어떠셨나요? 요즘 유행이라고 부르는 지역, 뜨고 있는 지역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유행을 판단할 때 이렇게 지갑목을 분석하는 겁니다. 전체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등수를 낼 때도 비교를 할 때도 이 지갑목의 변화로 내는 겁니다. 가장 현혹되기 쉬운 숫자가 전년 대비 증감률 같은 건데요. 전년이 어려웠으면 올해는 누구나 증가합니다. 그 숫자만 믿고 투자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아이템을 고르거나 하는 건 아주 위험 소지가 많죠. 지난 시험 7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 80점 맞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남들은 90점을 맞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10점 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몇 등인지, 몇 등에서 몇 등이 됐는지를 봐야죠. 자영업은 아주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시장이고 제로섬 게임에서는 상대적인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등 모든 자본 시장에서는 내부에서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시장만큼은 아닐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플러스는 무조건 다른 하나의 마이너스를 의미하니까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다른 식당에서는 그만큼 안 하는 것이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그만큼 오프라인에서 안 산다는 것이고 종로에서 소비하면 강남에서는 안 한 것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의 개념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아시겠나요? 누가 얻고 누가 잃고 얻는 쪽은 뭘 잘해서 얻었고 잃는 쪽은 뭐가 부족해서 잃었는지 복기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기하지 않고는 다음 게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힘들었다고요?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앞서 나가는 사업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정확히 복귀하십시오. 연말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강연에서 누가 잃고 누가 얻었고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되는 대로 다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걸 더 이상 못 참겠다면 찾아오십시오. 같이 정확한 복귀를 해보고 넘어가시죠.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